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나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주 많이 올라서인지 오늘은 양시장 모두 약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주면서 0.02% 정도 하락한 2203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매수를 해줬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면서 0.3% 정도 하락한 647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간 IT주에 몰렸던 수급이 바이오주로 이동하는 양상이었는데요. 바이오 투톱을 비롯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진그룹주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동반 강세 보였고요. 또 은행주를 중심으로 고배당주들 인기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은 IT주들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양상이었고요. 또 일본의 수출 규제 허가 방식 변경에 반도체 소재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투자병법 애청자님들도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의해서 투자 심리 자체는 그렇게 좋진 못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이슈가 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이슈고요.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지금 이 미사일이 당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좀 흔들려주는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는 협상을 이어가려고 했던 이 미국과 북한이 다시 한번 결렬이 됐고요. 이슈 자체가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북한이 하나하나 발언이 좀 굉장히 자극적이게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올라서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슈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증시도 아니었다는 점도 여러분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에서 주목할 점은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일단 전고점은 이미 뚫었고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까지 단기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오늘자 외국인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많은 물량을 매도하지는 않았어요. 주로 매도한 것이 개인들이 매도하게 되면서 개인들이 파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이 물량을 기관계와 외국인이 가져가야 된다고 한다면 증시는 계속해서 눌림목이 나오기보다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다라는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코스피 시장은 살짝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효과, 이 기관기가 연말에 실적 우량주 위주로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는 효과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는 말씀 드렸죠. 마지막 거래일까지 특히나 이번 주까지 적극적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눌림목 떨어지는 증시보다는 살짝 올라가는 증시를 좀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소식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반도체 업종으로만 모였던 즉 뭐 예를 들어 종목으로 따져보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이 시가총액 정말 상위 종목들로 지금 현재 몰렸던 이 수급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쭉 상승하는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지 않고요. 어디로 몰리기 시작했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제약바이오 종목권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의 대장을 이끌었던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실제 이 죽어 있었던 이 제약바이오 증시 자체는요. 2015년도 당시 상승 이후에 죽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차트 자체가 2015년도 이때 당시죠. 이때 당시 강한 상승을 한번 보였고요. 그 이후로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가 2015년도 당시예요. 시장 상승하고 나서 지지부진하다가 오히려 급락이 나오는 증시였어요. 그러다가 저점에서부터 자리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2016년도 말부터 2017년도, 18년도까지 가장 강한 상승을 바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일자를 한번 찾아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2016년도 말, 즉 증시가 죽어 있다가 제약바이오 증시가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그 효과를 누가 앞서서 이 상승을 이끌어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라진이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잘려서 잘 안 보이지만 엄청난 상승세,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본다라고 해도 400%가량, 300%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상승이 일어났었죠. 이런 종목이 이 대장주격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여태까지는 죽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정확히 시기 자체는 2019년도, 이번 연도 8월달, 9월달까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살아나기 시작했죠. 최근에 다시 한번 증시가, 제약바이오 증시가 살아나게 되면서 역배열에 들어가 있던 이 차트가 모두 다 정배열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2019년도 이후 2020년도에 고정 이슈가 있다는 말씀은 이미 이 방송, 투자방법 방송에서 매일매일 해드렸습니다. 이 JP모건 컨퍼런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큰, 그것도 시가총액 큰 종목들,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JP모건이라는 이슈가 터짐과 동시에, 고정적인 이슈가 있음과 동시에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드렸죠. 서서히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횡보세 나오다가요,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으니까 제약바이오 시장도 시장 상승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더 큰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종목 이름은 에스텍 파마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종목은 전형적인 세력주 종목의 차트를 가져가고 있죠. 종목 자체는 이렇게 곧 저점에서부터 다시 급등을 했다가 눌림목, 그리고 중간중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장기 평선은 이탈하지 않죠. 적정가를 지켜내게 되면서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오는, 파라오가 말하는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을 그려가는 종목들이 현재 이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 JP모건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해서 강하게 급등세가 나올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자 아마 좀 힘드셨을 겁니다. 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잡지 않은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내가 계좌 종목들, 보유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시장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해담은 혼자 찾으시려면 사실 힘들고요. 저와 함께 이 투자방법 방송을 보시면서 내 보유 종목은 괜찮은가, 혹은 내 보유 종목을 잘라내고 나서라도 잡을 만한 종목들이 무엇이는가 살펴보시면서 제대로 된 2020년도 계좌에 대한 좀 고민을 확실하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그 해법을 찾아보신다면 좀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오늘만 봐도 큰 손이 아닌 개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과 기관이 추가 매수를 해준다면 우리 시장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상승은 제약 바이오주가 견인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주식 명언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나 주식시장을 좀 많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시장일수록 천천히 좀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급할수록 빠르게 우리가 무언가 하기보다는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맥점을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슬슬 손가락 그죠? 근질근질 거리실 거예요. 내가 오늘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시장에 제대로 된 수급이 들어오지 않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만 급하시고 내 계좌는 바뀌지 않고 보유 종목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시면서 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예제 차트를 보시면서 종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에스텍 파마레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전형적인 세력주 종목입니다. 주가는 항상 급등했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막바로 추가 급등하나요? 아니죠. 조동세
기간을 거쳤다가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급등하게 됩니다. 이런 눌림목 구간을 가져가게 되면서 힘을 모아야지 어떤 파동이 나온다. 이런 50%, 70% 파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추천해드렸었던 삼성출판사도 마찬가지였죠. 삼성출판사도 그냥 막바로 계속 올라갔나요? 아니었습니다. 종목이 급등 뒤에 눌림목이 나왔고요. 이 눌림목 자리에서 세력의 주가 관리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이 눌림목 구간이 있었고 힘을 모아주는 구간이 존재했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했다. 이 저점 자리에서 맥점에서 찍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파라오가 추천한 이유로 50% 급등 자리를 먹을 수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항상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기냐? 시장이 살짝 눌리는 시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눌리는 시기입니다. 급하게 여러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하시기보다는요. 지금 시장에서 눌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드렸던 특히나 이낙연 관련 테마 종목들이 국영GNM이 상한가를 간 이후에 살짝 조정일체가 나와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맥점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출판사랑 한번 비교해본다라고 하면 바로 이 네모칸 친 자리, 이 네모칸 친 자리가 바로 이 이낙연 관련 종목들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조정세 나올 때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무서워할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지만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맥점을 짚어낼 수 있다고 말씀해 드리고요. 삼성출판사를 짚어냈듯이 이 파라오 전문가가 후속적인 50%, 70%, 100% 급등 종목까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AS 종목 그리고 강의까지 쭉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 기억하시면서 원칙에 의한 매매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눌렸을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알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끝까지 투자병법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면접 편입주 AS 시간에서 그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바로 이월드입니다. 정치인 이낙연 씨 관련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는 종목이죠. 이 종목 지금 파라오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시는 N자형 파동에서 어디쯤에 와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N자형 파동에서 이 이월드는 어디쯤에 와 있나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자리가 어딘지를 아셔야지만이 아마 맥점 자리 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맥점 자리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차트 보시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월드라는 종목이 이낙연 관련 총선 테마 종목이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정 저가 구간을 지켜주면서 슬슬 횡보를 하고 있죠. 이 자리에서 위아래 횡보하는 구간이 이 이월드라는 종목에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력주 종목들은요. 1차 급등 뒤에 바로 추가 급등이 나온 게 아닌 조정 구간을 가져간다는 말씀드렸어요. 이 조정 구간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차트를 보시면 이런 차트예요. 딱 전형적인 세력주 차트 파동이거든요. 종목이 1차 급등했습니다.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눌림목이 고가 대비해서 30%가량 나왔지만 장기 평선 이탈해야 하네요. 장기 평선 밑에 보이시는 60일 이평선이 초록색이고요. 그 아래 보이시는 회색선이 120일 이평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더 제일 좋은 종목들은 보통 이 6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를 형성하게 되죠. 저가를 형성하고 위아래로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위아래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고요. 이 횡보 구간을 적정 구간을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지금 현재 만들어주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죠? 제가 이 세력 파동 중에 몇 번 구간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맨 왼쪽에 첫 번째 급등 이후 조정받는 자리가 1번 구간,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개인들이 지금 이제 빠져나올 자리, 전고점에 물려 있었던 악성 매물대를 털어내는 개미털이 구간이 바로 2번 구간이라는 말씀드렸죠.
현재 이낙연 관련 종목들은 이 2번 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럼 즉 박스권 안쪽에서 위아래로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날아가기보다는요. 이걸 아신 상태에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월드라는 종목 딱 볼게요. 자, 이월드라는 종목 1차 급등 뒤에 주가가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저가를 유지하면서 6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들, 그리고 이 박스권을 안쪽에서 위아래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월드라는 종목을 매수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께 손절 치셔야겠습니까? 지금 현 시점 60일 이평선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인 저가 매수를 들어가시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이 박스권 구간에서 매매를 좀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예상 차트를 가볍게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려드리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차트를 한번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이 이 박스권 안쪽에서 흔들리는 모습, 흔들리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쏘아 올리는 구간을 1월 달에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내년 뭐가 있다고 했죠? 1월 달에 총선 이슈, 총선을 치르기 위해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총선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국회의원에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지역을 정하고 선거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 선거가 1월 달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N자형 파동을 그려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짧은 손절가를 잡고 저가를 매수할 수 있는 필수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구간을 전 미리 이런 파동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낙연 관련 종목들을 그냥 막바로 따라잡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저가에서 매집하라. 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이 저점 매점 자리에서 공략하시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죠. 정확하게 일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송만 보셨어도 여러분들께서 섣부르게 잡지 않고 오히려 고점에서 매도하고 우리가 저점 매점 자리를 기다리는 굉장히 현명한 매매를 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특히나 공개 방송에서는 직접적으로 제가 장중에 리딩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직접 매도와 사인을 요 날짜 고점 자리에서 드렸었죠. 급등하는 날짜에 요 구간에서 드렸었습니다. 익절을 하시고 그럼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오히려 8월 말 따라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 구간에서만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이 박스권 구간에서만 매매하더라도 저가하고 고가하고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퍼센트를 한번 보시면 25%가량이 됩니다. 절대 작은 퍼센트의 구간이 아니라는 거겠죠. 이런 구간만 두세 번만 먹어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견에서 손절가는 철저히 60일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잡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가 매수를 유지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파동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말씀드리니까요. 이월드라는 종목 관심 계속 넣어두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월드였습니다.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 바로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시는데요. 6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또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국영 GNM입니다. 이 종목도 앞서 이월드처럼 정치인 이낙연 씨 관련주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화끈하게 시세를 뿜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5% 정도 눌린 상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국영 GNM은 계속 보유할까요? 사실 이 국영 GNM 같은 경우가요. 주가 관리가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추가 파동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존재하긴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어요. 왜? 전문가에 더 갈 수 있는데 이거 종목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그냥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충분한 퍼센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은요. 현재 차트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대장주인가요? 후속주인가요? 어떤 성격에 가깝죠? 그죠? 대장주보다는 후속주 성격에 조금 더 가까운 종목입니다. 파동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는 거겠죠. 다른 종목들이 10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줄 구간 동안 이 종목은 첫 번째 파동이 한 절반 정도에 한 50% 파동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등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게다가 이 국영 GNM은 이낙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조금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낙연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보다 조금 더
빠른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빠른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보시면 이 국영 GNM이라는 종목이 급락 자체도 다른 종목들도 좀 더 빨랐어요. 1차 급등 뒤 눌림목 자리도요. 다른 종목들이 지금 현재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도중에 국영 GNM이 빠졌습니다. 날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짜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게 빠지기 시작한 시기가 2019년도 11월 21일입니다. 기억하세요. 11월 21일 날 이낙연 관련 종목이 지금 이낙연 관련 종목이 국영 GNM이 조정받았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월드는 언제 빠졌죠? 1차 파동이 언제 끝났죠? 11월 29일 날 빠졌죠. 즉 대략적으로 8일 정도의 차이가 이 종목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국영 GNM이 다른 종목들보다 하락이라든가 상승이라든가 파동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한 5거래일 정도가 좀 더 빠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국영 GNM이 이번에 빠른 급등 이후에 다른 종목들도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냐면 우리가 항상 앞서서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요 국영 GNM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도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국영 GNM보다 더 큰 파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도 사인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히려 국영 GNM 제가 어디서 매도 사인 드렸죠? 저가에서 드렸습니다. 아직 이낙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 횡보 자리에서 저가 자리를 가져간 자리, 맥점 자리를 가져가는 구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파라오와 함께 이 저가 종목, SDN이라든가 이월드 같이 저가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입을 공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더 큰 파동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속주 성격을 가진 국영 GNM,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국영 GNM은 잘 가라, 이제 이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베스트 테마를 공개하신다던데 이게 그렇죠.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슬슬 느끼실 겁니다. 이상하게도 파라오가 말하는 테마만 움직입니다. 그죠? 시장이 오른 상태에서 제가 대선 테마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대선 테마 종목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현재 서산이라든가 이낙연 관련 후속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세가 나왔고요. 저번 거래일만 해도 상한가가 터져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게다가 오늘자 파라오가 말한 또 다른 하나의 테마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제약주 테마입니다. 슬슬 파라오의 말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즉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테마 종목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엄청나게 똑똑한다라기보다는 대세의 흐름이 좀 대놓고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세의 흐름을 따라서 2020년도를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파라오 전문가와 함께 지금 현재 내년도에 대한 완벽한 준비, 다음 연도에 100%, 200% 날아갈 수 있을 만한 테마, 내 계좌에 수익을 줄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인지 총정리 방송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방송은 다른 방송보다는 좀 더 특별할 겁니다. 반드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의 대세는 과연 무엇일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이 보이실 텐데요. 그 밑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 소개해 주시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제약주, 대선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할 만한 테마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관련 종목에 좀 주목해야 되는지 테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말 우리를 화끈하게 해줄 급등주는 과연 어떤 테마가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다시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도 함께 다가오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우리의 계좌 종목들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진 않으셔야겠죠. 그래야지만이 내년도에 제대로 된 수익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잘 준비해서 내년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간단한 정리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해드렸던 대표적인 테마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2020년도 총선 테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제약바이오 이슈입니다. 근데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조금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죠. 물론 잘 움직입니다만은 이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조금 쉽게 우리가 종목 공략을 통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지수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 강하게 올라가고 지수가 떨어질 때는 정말 많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둔해지는 종목권이 이 제약바이오 종목권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 제약바이오 이슈는 무엇을 확인하시면서 바로 이 지수의 방향성을 확인하시면서 공략하시는 것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종목권을 공략하시기 위해서는 최근 있는 대한민국의 악재가 해소되어야겠죠. 대한민국에 대표적으로 있는 악재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겠습니까? 최근에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북한에서 정말 크리스마스 연말 때 미사일을 발사할지 미사일 실험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극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화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고 하면 제약바이오 종목권을 적극적으로 베팅할지 안 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제약바이오 종목권을 베팅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막바로 제약바이오 종목에 베팅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셔라? 시간에 대한민국의 악재가 해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베팅하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위에 간단한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총선 관련 종목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베팅해봐도 되는 종목이었죠. 왜? 이 총선 관련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종목들과는 좀 다릅니다. 지수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많이 받진 않습니다. 지수가 급락을 하더라도 이슈만 있으면 상한가를 가는 것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다른 총성주 종목들의 성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 악재가 있는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종목이란 말씀드렸죠. 실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고요. 제가 직접 찍어드렸던 국영진 앱도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이 끝이 아닌 시작을 알리는 국영GNM의 움직임이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총선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이 N자형 파동 자리 중에서 어떤 자리를 가져가고 있냐면 1차 급등 뒤에 눌림목 그리고 횡보를 하는 이 2번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번 구간 중에서도 첫 번째 파동이 나오고 여기 첫 번째 눌림목 여기 자리에 현재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차트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베팅을 들어가셔야 추가 파동에 대한 좀 수혜를 두 번 정도 첫 번째 한번 공략, 여기 두 번째 상승에 두 번째 한번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맥점 자리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을 거란 말씀 드려요.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이월드와 동일한 공략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 이외에도 재밌는 테마가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꼭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테마인데요. 아마 공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미리 아시고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아마 수혜자이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생각보다 더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 테마는 바로 뭐냐?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시면 아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현재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제 부채라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껴 있어요. 부채라는 것이 역대급 최고치입니다. 역대급 최고치로 굉장히 많이 부채 폭탄이 쌓여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OECD 국가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반도체 상위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굉장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이 무역을 하는 무역량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첫 번째는 유럽,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이 세 국가가 최근에 별로 좋지 않죠. 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굉장히 안 좋고요.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 두 국가도 최근에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교역을 많이 하는, 무역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경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번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3%는 이미 붕괴가 되었고 2020년도에도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개판을 쳤죠?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욕을 엄청 먹을 거예요. 그죠? 그럼 내년도, 적어도 2020년도에는요. 이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행되는 게 많은 정책들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낼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개 있습니다. 내수, 그리고 무역입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무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납니까? 안 끝나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 마음대로 끝날 거였으면 신작이 끝냈죠, 그죠? 못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세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만큼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수, 그들 중에서도 건설, 인프라 업종에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그러니까 즉 세금을 쓰는 만큼 경제 성장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보여주기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금 이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설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이제 모든 정부에서는 건설 업종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 정책 자금이 분배가 되고 있죠. 특히나 이번 연도의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20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결과가 나오는 업종에 투자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어떤 얘기였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국토부가 2020년도 예산을 올렸다. 지금 어디에 올렸냐? SOC, 첨단 기술 접목 드론 정보. 그러니까 SOC라고 해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아실 만한 것은 철도, 그리고 뭐 드론, 비행장 이렇게 하는 좀 건설업에 좀 해당하는 정책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업종에 대한 정책 자금의 연말에 추가적으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결국에는 왜 이 건설업에 대한 정부 정책 자금 왜 늘렸다고요? 내년도 20년도에 경제 성장률을 일부 맞추기 위해서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수혜를 받는 쪽이 바로 어디다? 철도 업종이 생각보다 많은 수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재밌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철도 업종 같은 경우 떠오르는 경우가 하나 있죠. 바로 뭡니까? 철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님. 정책 자금에서 수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떠올라요. 바로 철도하면 떠오르는 게 남북 경협이죠. 맞습니다. 이 남북 경협, 이 미국과 협상된다, 북한의 시장이 개방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는 이 미국이 서서히 제재를 풀어준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들 중에서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것이 단연코 철도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철도 관련 종목들은요, 하나의 특징을 더 가지고 있어요. 미국만 탐내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철도를 언급하면서 잠재력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현재 노리고 있죠.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러시아가 최근 북한의 제재 일부 협의안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뭐다? 철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철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대한민국이 여기 있죠.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을 지나서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까지 해서 전부 다 무엇을 잇고 싶어 하는 겁니까? 철도를 잇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어버릴 경우에는 교역에 상당한 이점이 발생하게 되죠. 비용도 굉장히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정책 자체가 진행될 시에 대한민국 경제에도 좋고 진행될 시에 북한의 일부 제재, 해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딜을 누가 하고 있느냐? 북한이 계속해서 떠들어서 안 되니까 이 북한이 누구 편에 붙었어요? 중국 편에 붙었죠. 중국 편에 붙게 되면서 중국이 이런 발언을 해주게 됐어요. 즉 어디에서 탐낸다? 미국과 중국에서 전부 다 탐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쪽에 붙어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테마가 바로 철도 테마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 자금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자금을 받으면 그 매출이 굉장히 잘 나겠죠. 매출뿐만 아니라 이 테마적 성격, 미국과 중국, 북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진 시기입니다. 실제 대한민국이 최근에 중국과 조금 더 친한 외교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죠. 실제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11월 달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통일부에서도 오늘자 이 북한의 철도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한국의 정부도 슬슬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오늘자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죠. 내일자 추가적으로 진행돼 일본과 합쳐서 지금 이제 3국 간의 정상회담이 벌어지게 될 경우 아마 이에 따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철도 종목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 드리죠. 자, 근데 아무 종목이나 잡을 수는 없습니다. 뭘 잡아라? 세력주 종목을 잡아라. 세력주 종목들 중에서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잡으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죠.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가능성, 확률이 높지 않아요. 실제 이런 자리에서만 잘 베팅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확률이 감히 89%라는 굉장히 높은 확률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맥점 자리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N자형 파동 자리에서 직접 찍어서 수익이 난 대표적인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젠백스라는 종목이죠. 위아래로 흔들리다가 종목이 급등, 70% 정도의 급등. 그리고 에스텍파마 마찬가지였죠. 다른 종목보다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만은 1차 급등 이후에 왔다 갔다 횡보, 그리고 저가에서부터 다시 한번 70% 정도의 급등. 지금 현재 이런 급등세를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가끔 이런 세력주 종목들을 보실 때 한 곳만 자꾸 공략하시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굳이 이 파동 안에서 1차 급등 이후에 이 파동만을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파동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움직이는 파동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나 최근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이 대선 테마 종목들도요. 길게 보시기보다는 짧게 수익 종목들 위주로 한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의 기준에 맞춰서 한 10%에서 20% 안쪽으로 익절하는 습관을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실제 이 국영GNM 상한가라는 종목을 짚어드리면서 제가 매매했던 방법은요. 주가가 1차 급등이 나온 뒤에 눌림목,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베팅 자리를 첫 번째 드렸습니다. 그 뒤에 종목은 대략 한 7%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죠. 그리고 파라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보유하라고 했어요? 팔라고 했어요? 팔라고 했죠. 그죠? 그럼 간단하게 수익을 챙기고 어디서 잡으라고 했어요? 눌림목이 나오면 다시 잡으세요. 가격까지 직접 말씀드렸죠. 직접 저점에서 잡으라는 말씀드렸고요.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은 제가 직접 매수 사인을 가격까지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장중에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종목은 매수 이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번 먹을 자리가 아니라 세력의 특성을 정확하게 박스권 안쪽에서 가져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7% 파동, 그 이후에 상한가 파동까지 두 번의 수익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한 번만 먹을 생각하지 말고요. 세력의 특성을 완벽하게 생각하시면서 두 번, 세 번 공략해보자는 겁니다. 바로 이런 테마가 어디에 있다. 첫 번째, 대선 테마. 두 번째, 제약바이오 테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자 설명한 철도 관련 테마까지 해서 이러한 7%, 30% 우리에게 수익 실현을 줄 수 있을 만한 맥점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러한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지 오늘자 궁금하신 분들은 총정리 방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삼성출판사 50% 급등, 그 이후 급등세가 났던 이 국영지NM 같은 대장주격 종목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 상한가의 흐름을 강하게 보여줄 만한 종목, 여러분들께서 매수하고자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세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알고자 하시는 분들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추천주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특별했던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향후 급등할 수 있는 테마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편입주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자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해 드릴 만한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종에 관련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대한민국과 중국이 조금 더 외교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면서 특히나 중국이 수입할 수 있는 그리고 돈이 될 만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장비 업종입니다. 특히나 중장기적인 수혜가 한번 기대가 되죠. 왜냐? 중국이 반도체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이 반도체를 완성하겠다.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좀 부족하겠지만 막대한 정부 자금을 계속해서 부어가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에 따라서 그것이 단기적으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실적, 매출, 그리고 양호한 흐름에 따라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점에서 계속해서 눌림목이 나오면서 장기 평선을 돌파해주지 못한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에 정책 수혜와 함께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져나오게 됐죠. 1년 만에 가장 큰 거래량이 터져나왔고요. 종목은 가장 최저가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파동은 추가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잡으시기보다는 조금 더 눌림목 맥점에서 들어가시면 조금 더 좋은 가격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단기 스윙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의 매수가 자리는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가격은 7,600원짜리로 한번 조정세가 나오면 베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600원짜리, 목표가 자리는 8,000원짜리 이상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 자리는 7,0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스윙의 관점에서 눌림목에서 잡아서 한 5에서 10% 바라볼 수 있는 종목 한미반도체 실적과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조금 더 눌렸을 때 7,600원 선에서 매수하신다면 목표가 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 손절가는 7,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히든 종목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되는데요. 조은가님 힌트 주시죠.
자, 지금 여태까지 강의 듣고 오신 분들은 아이러니 하실 거예요. 그죠? 무슨 여태까지 세력 주고 대선 주고 지금 제약 주고 이제 막 크게 날아갈 만한 종목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 반도체 실적 무슨 얘기냐 하시겠죠. 이제 방송에서는 좀 안전한 종목, 좀 그 움직임이 좀 둔한 종목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드릴 종목이 정말 세력 대장주격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이번에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에 따라서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번 1월 달에 고정 이슈가 있는 만큼 한 번 더 파동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정확하게 모든 이평선 자리가 정배열로 가져갔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과 함께 2차 파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니까요. 이 지수의 상승과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난 아직까지 잡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반드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